자, 이번 시간은 전자기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편광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자기파에 대해서 배우면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동일한 진동수와 위상을 가지고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광속 C로 진행을 이제 날아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보면 어떤 진동하는 면을 이제 봤을 때 전기장이 소위 말해서 Y축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옆에서 보면 옆에서 그린 그림인데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 전자기파가 지면으로부터 나올 때 Y축에 대해서 전기장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Y축으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빛이 나온다, 전기장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태양빛이나 이렇게 전구나 이런 데서 나오는 빛들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한 방향 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양한 방향 쪽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Y축으로 진동하는 건 맞는데 소위 말해서 Y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빛은 Y축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어떤 애는 얘가 Y축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Y축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쭉 이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한쪽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막평광 또는 비평광된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막 그려져 있는 요 전기장의 모습을 우리가 어차피 벡터를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벡터 같은 경우도 x 방향과 y 방향 이거 여기서 뭐 z 방향과 뭐 y 방향 이런 식으로 분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그림을 단순화시키면 옆에 있는 것처럼 y축 방향으로의 진동하는 요런 화살표로 또 z축 방향으로 진동하는 요런 화살표로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비평광된 빛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비평광된 빛이 있죠. 이 비평광된 빛을 평광판을 통과시키면 결과적으로 한쪽 방향의 빛만 남는 평광된 빛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평광판은 1942년에 에드윈 랜드라는 학생이 대학교 때 만든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뭐 우리가 폴라로이드라고도 하고 그 어떤 그런 성분들을 한쪽 방향으로 쫙 늘리는 거죠. 그러면은 분자 구조가 소위 말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게 있는 것처럼 분자 구조가 이렇게 땅땅땅땅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구멍이 여기 가운데는 뚫렸지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늘리면. 그러면 전자기파, 소위 말해서 비평광된 전자기파가 와서 그 중에서 이쪽, 소위 말해서 Y축으로 된 부분은 얘를 이렇게 진동을 시킨 다음에 얘가 다시 이걸 방출시켜 주는데, 소위 말해서 Z축 방향의 빛은 들어왔다가 어떤 진동이 없이 그냥 통과할 수 없어서 이 Z축 방향은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방향의 성분만 통과를 시켜서 방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평광판을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평광된 빛을 평광판을 통하면서 평광된 빛으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평광판을 만들게 된 거죠. 이거는 추후에 선생님이 이 이론 강의를 보고 나서 선생님이랑 직접 수업을 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보면 좀 더 쉽게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평광판들을 가지고 이렇게 놀아보면 훨씬 재밌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평광된 빛이 평광판을 통과하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 했죠? 어, Y축 성분은 살아남지만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된 평광판을 통과하게 되면 Y축 성분은 살아남지만 Z축 성분은 다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평광판과 어떤 세타를 이루는 이런 전자기파가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중에 이 Y의 코사인 세타 값만 의미가 생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평광이 된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럼 빛의 세기라는 거는 앞에서 설명을 이제 생략을 했었는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참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꼴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세기라는 거는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를 합니다. 근데 여기 RMS를 썼죠. 왜냐면은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 값이 어떻게 되죠? 계속 변화되니까 RMS 값을 쓴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제곱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의 제곱꼴이면 결과적으로 2의 제곱이고 코사인 세타의 제곱꼴인데, 코사인 세타의 제곱꼴인데 RMS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죠?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세기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평균값을 써보면 코사인 제곱에 대한 평균값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분의 1이 된다고 우리가 교류에서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뭐냐? 처음 세기에 평강되고 난 빛의 세기는 처음 세기 얼마다?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절반 규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빛이 처음 빛에 비해서 통과했을 때 얼마큼 줄어드는가, 이거를 우리가 코사인 제곱의 규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들은 바로 그거를 계산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요 그림을 먼저 봅시다. 비평강된 빛이 Y축으로 된 평강판을 통과를 하게 되면 이 중에 이제 수평 성분은 사라져 버리고 수직 성분만 통과를 해서 나오는 거죠. 이 빛이 두 번째 평강판을 통과하는데 이 축이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이 빛은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살아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평행판의 방향이 만약에 이 빛의 방향과 수평한 이런 방향이 된다면 0이 될 텐데, 만약에 지금같이 이렇게 되면 일부분이 빛을 통과할 수가 있겠죠. 바로 그래서 그런 값들을 한번 계산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 통과한 빛이 I0예요. I0일 때는 이렇게 비평강된 빛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평행판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중에 Y축 성분은 사라져버리고, 아니 X축 성분은 사라져버리고 Y축만 살아남으니까 처음에 빛의 세기에 얼마가 되겠어요? I0의 반이 되는 절반의 규칙에 따라서 2분의 1 I0가 되겠죠. 이런 빛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요거만 남은 빛이죠. 요게 60도 축에서부터 60도 기울어진 방향으로 이 평강판이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2라는 거는 I1의 코사인 제곱의 코사인 60도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2분의 1 I 제곱에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1의 이제 제곱이니까 4분의 1이 돼서 처음 밝기에 얼마가 된다? 8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제 60도, 그러니까 Y축으로부터 60도 틀어진 이 빛이 이제 세 번째 평광판을 통과해서 완전 수평한 이런 애를 통과하게 되면 각도가 얼마가 되는 거죠? 각도가? 그럼 30도가 더 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I3라는 거는 I2에 대해서 30도가 길었으니까 코사인 30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8분의 1 I0에 4분의 3을 곱해주면 32분의 3 I0라고 해서 자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0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배운 코사인 제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가 이제 전자기 파트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이제 이 부분부터는 사실은 빛의 특성을 연구하는 이제 기하 광학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파트예요. 그 중에 이제 기하 과학 중에서 어떤 기본적인 내용인데, 이제 후대에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현대물리라는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냐면, 빛이라는 게 이제 전자기파라고 지금 계속 이제 파동의 현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빛은 뭐다? 광자다. 입자에 대한 입자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뭐 나중에 알겠지만은 뭐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갖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그 중에 이제
포톤에 대한 걸 잠깐 얘기하고 가면 자, 유일하게 뭐가 없다? 질량이 없다. 그래서 그 질량이 없는 애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한다? E는 HF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다? 양자화돼 있다. 자, 뭐 H 값은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줄세크가 되고, 뭐 F는 주파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광자, 입자가 빛은 입자 덩어리다, 입자의 알갱이 덩어리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이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니다, 전자기파다, 그러니까 파동 형태의 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많이 논쟁을 이제 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을 갖다가 이제 지금 같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기 중에서 글래스층으로 쏴주면, 그래서 이렇게 빛을 쏴주는 이 빛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입사 광선이라고 하고, 입사 광선을 쏴줬더니 어떤 이제 세타라는 각도로 쏴졌습니다. 이때 이 세타 1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입사하는 각도로 해서 입사각이라고 합니다. 입사각. 이 세타 1으로 빛이 입사를 하면 그 중에 일부분은 이 표면에서 뭐가 일어나요? 반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반사 광선이라고 하고, 이때 요 세타 1 프라임은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반사각. 그리고 일부는 글래스층으로 어떻게 돼요?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빛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일어나요? 굴절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반사가 일어나는 거고, 투가 되는 건 굴절이 일어나는데, 그 굴절될 때의 이 광선을 우리가 굴절 광선이라고 하고, 굴절 광선이라고 하고, 이때 이 각도를 우리가 뭐예요? 굴절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빛을 이런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다른 층, 매질이 다른 두 개의 층에다 쏴주면 얘가 반사가 일어나고 굴절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법칙? 반사의 법칙. 반사의 법칙은 뭐죠? 입사각과 반사각의 각이 어떻다? 같다라는 게 반사의 법칙이고요. 굴절의 법칙이란 건 뭐냐? 굴절의 법칙이란 건 뭐냐? 매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굴절률이 다른 물질에서, 그러니까 굴절률이 다르다는 얘기 뭐냐면, 빛이 가는데,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간다고 합시다. 자동차가 갈 때, 자동차가 다른 곳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꺾이게 되죠. 그래서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냐면은, 여기가 이제 아스팔트다, 여기가 진흙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자동차가 입사를 하게 되면, 자동차가 이렇게 이쪽으로 입사를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쪽 바퀴는 이제 어떻게 돼요? 진흙에 빠지게 되죠. 좀 더 오게 되면. 그리고 이쪽 바퀴는 어떻게 돼요? 아직 아스팔트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자동차는 이쪽 바퀴는 진흙에 빠져서 바퀴가 좀 밖에 못 갈 때, 여기 아스팔트는 어떻게 되죠? 많이 가게 되죠. 그럼 자동차가 어떻게 돼요?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사한 이 자동차가 이렇게 꺾이는 정도의, 그러니까 다른 매질을 갈 때 바퀴가 이렇게 휘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굴절이라고 하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절의 법칙의 특징, 공식을 꼭 알아주세요. 어떻게 해요? N1의 사인 세타 1은 N2의 사인 세타 2. 요게 바로 뭐다? 굴절의 법칙이다. 그리고 이때 우리 N1과 L2를 우리 뭐라고 한다? 굴절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굴절율이 진공일 때, 우리 진공이라고 할 때가 N 값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리고 뭐 공기일 때도 대략적으로 뭐 1.00029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물 같은 경우가 이제 알아두면 좋은 게, 물 같은 경우가 뭐 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20도씨일 때 1.33. 그리고 뭐가 있죠? 유리가 보통 1.52 뭐 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2.4인가요? 뭐 이 정도의 값을 아마 가질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굴절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굴절률이 다르다는 얘기는 빛이 그 물질을 통과해서 갈 때 속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쭉 이제 식을 정리해서 생각하면, 사인 세타 2에다 정리하면은 n2분의 n1의 사인 세타 1이 되고요. 그래서 사인 세타 1은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는
n2분의 n1 또는 이걸 속도로 해보면 v1분의 v2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굴절의 법칙을 한번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쪽 노란색에서 예를 들어서 v1이라는 속도로 입사를 해서 이 초록색 부분에서는 v2라는 속도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고 하면 매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속도가 변하는데 이때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진동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고요. 요거를 이제 파장에다 입력을 해주면 자 광속이 빛이니까 광속이면 광속 C는 원래 T분의 람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T라는 건 결과적으로 진동수의 역수니까 F분의 람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는 F 람다라 쓸 수 있고요. 그거를 이제 각 V에 대해서 써보면 V1은 F 람다 1, V2는 F 람다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하나 먼저 알고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굴절률인데요. 굴절률은 우리가 n이라고 하는데 굴절률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우리가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어떤 진공이 아닌 부분에서의 갈대 속력을 만약에 V라고 하면 그 B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은 V분의 C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V1이 이제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동시에 오는 빛이 이 부분하고 여기서 스타트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자동차 바퀴 가는 것처럼 여기서 출발해서 요만큼 가는 동안 요 초록색 부분에서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요 부분은 우리가 람다 1이라고 표현하고 요 부분을 람다 2라고 쓸 수 있거든요. 파장으로요.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요만큼의 삼각형을 보면 여기가 세타 1이 되니까 그리고 요 가운데 길이가 우리가 L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인 세타 1은 뭐죠? 여기가 L분의 람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사인 세타 2라는 거는 지금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에서 여기 부분이 이제 세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L분의 람다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두 식을 갖다가 좀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사인 세타 2는 자 람다 2에 L 대신 집어넣어주면 사인 세타 1분의 람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요 식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 될 거고 그러면 람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쓸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요거서 또 하나씩을 해보죠. 요만큼 가는 여기 있는 부분이 요만큼을 가는 동안 얘도 요만큼을 가는 거거든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같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치면 우리가 같은 시간 그러면 여기를 이제 vy라는 속도로 람다 1만큼 가게 되는 거고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죠? v라는 속도로 람다 2를 가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는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람다 2분의 람다 1은 v2분의 v1이 되죠. 그러면은 요식 요 1번식하고 여기 2번식을 이제 같이 섞어서 쓸 수 있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파란색으로 써볼게요. 자,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자 굴절률의 정의에 의해서 요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밑에는 v 그러니까 뭐죠? 여기가 이제 n이 되겠죠? n이 될 것 같아요. 요거 n 부대니까 그럼 써보면
n2분의 c, 이쪽은 n1분의 c가 되죠.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n1분의 n2가 되죠. 따라서 요거를 보면 뭐가 정립이 되는 거죠? 자, 요 공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정리를 해주면 바로 요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요 식이 바로 뭐다? 굴절의 법칙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선생님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자동차가 진흙과 아스팔트를 갈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같이 돌아가야 되니까. 이쪽 바퀴가 도는 동안 이쪽 뭐 아스팔트 쪽에 바퀴는 뭐 다른 시간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동시에 돌아간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파장이 589 나노미터일 때 각각 물질에 대한 굴절 윤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한 그런 값들이 나오고 있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있는 그림 세 가지는 뭐냐면, 자,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에 따라서? 굴절률에 따라서. 자, 그래서 굴절률이 만약에 두 개 같다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같은 물질이니까 그냥 쭉 직선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그러니까 입사각과 굴절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어느 매질이 하나가 크다 작다라고 하면 그 각도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를 구해야 되는데 잘 기억이 안 나면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한번 이런 걸 해볼까요? 위에가 진흙이고 밑에가 아스팔트다. 그러면 어느 게 더 굴절률이 큰 걸까요? 그쵸? 진흙이 더 굴절률이 큰 거예요. 그러면 자, 자동차가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쪽 바퀴는 어때요? 진흙에 빠져 있으니까 좀밖에 못 가겠죠? 그 대신 이쪽 바퀴는 이제 어떻게 돼요? 아스팔트를 가게 되니까 얘는 많이 가게 돼요. 그럼 자동차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되죠. 얘가 많이 가게 되니까. 얘는 천천히 가고. 그러니까 이 바퀴가 이쪽으로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와서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무슨 관계예요? 3번 관계가 되는 거죠. 앞에서 한 게 바로 2번 관계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면 자동차가 아스팔트나 진흙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계 분산 또는 뭐 빛의 퍼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계 분산입니다. 그럼 분산이라는 게 왜 일어나느냐? 바로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파장이 300에서 800 사이를 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파장이 작을 때 굴절률이 크고 파장이 커지면 굴절률이 낮아지는 이런 값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굴절률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죠? 꺾이는 정도, 그러니까 굴절이 일어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공기에서 글래스로 유리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화이트 백색광이 들어가서 꺾이는데 자 보면 470 나노미터는 이렇게 꺾이고 700 나노미터는 이렇게 꺾인다라는 게 지금 그림을 보면 알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말로 잘해야 되는데 굴절 각으로 얘기하면 470 나노미터가 굴절각이 더 작고 700 나노미터가 굴절각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각도가 아닌 우리가 평소에 그냥 한국말로 꺾이는 정도로 얘기하면 이렇게 들어와서 파란색 빛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꺾이는 거고 이 빨간색 700나노미터는 덜 꺾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현상은 요 옆에 그림으로 가서 얘기할 때도 말로는 똑같아요. 자, 백색광이 들어가서 470 나노미터하고 700 나노미터가 어떻게 되느냐? 꺾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이 되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그냥 얘기할 때는 파란색이 더 많이 꺾인다. 빨간색이 덜 꺾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요 첫 번째 그림이나 두 번째 그림이나 설명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굴절 각도로 얘기할 때는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굴절 각이 어느 게 더 크죠? 자, 그렇죠. 470 나노미터가 굴절각이 더 크고 700 나노미터는 굴절각이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도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축으로부터의 각도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냥 평소에 얘기할 대로 보면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많이 꺾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밑에 프리즘을 봅시다. 프리즘.
프리즘이 바로 이제 삼각 프리즘인데, 이 프리즘이란 게 결과적으로 뭐냐? 백색광이 들어가서 굴절이 일어나는데, 굴절이 다 파장에 따라서 다르게 되기 때문에 이 빨주노 쪽 파남보의 각도, 색깔로, 여러 색깔로 분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보세요. 위에가 빨간색이고 밑에가 이제 보라색 쪽 파란색 계열인데, 어느 게 더 많이 꺾였다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이 파장이 짧은 이쪽 자외선 쪽이 더 많이, 그러니까 이쪽 보라색 쪽이 더 많이 꺾였다라고 하는 거고, 빨간색 쪽 같이 파장이 긴 쪽 부분은 더 꺾였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산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제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바로 뭐냐면 무지개죠. 그래서 뭐 1차 무지개, 2차 무지개 있는데, 지금 보면 선빛, 태양빛이 들어가서 빨간색 파장은 이런 식으로 꺾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렇게 꺾인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물방울이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에서 빛이 막 꺾일 때, 우리가 바라보는 요 42도 각도에서 보면 내 눈에 들어오는 거는 위쪽 방울에서 만들어지는 빨간색 쪽,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서 파란색 빛이 들어오는 요 부분만 들어오기 때문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2차 무지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얘기예요? 가서 빛이 몇 번 반사를 하는 거죠? 2번 반사를 해서 들어오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2번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굴절하기 때문에 각도가 변해서 위쪽 부분이 오히려 위 물방울에서는 파란색 부분이 들어오게 되고, 아래 물방울에서는 소위 말해서 빨간색이 들어와서 1차 무지개하고 2차 무지개하고 빨주노초 파남보의 방향이 다르게 되는 거죠. 1차 무지개는 위에서부터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두 번째 2차 무지개 같은 경우는 위에가 밑에서부터 빨주노초 파남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물방울이 몇 번 반사가 됐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페이지는 전반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전반사는 사실은 다 굴절이에요. 뭐냐면 글라스에서 유리로 나가는 매질이 이제 굴절이 큰 데서 작은 데로 나가게 되면 이 빛이 이제 가다 보면 뭐 수직으로 하면 수직 가겠지만, 각도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일부는 굴절돼서 나가고 일부는 반사가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다가 이 어떤 특별한 케이스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요 각도를 우린 뭐라고 하느냐? 임계각이라고 하는데, 임계각이 되면 굴절돼야 되는 이 빛이 이 수면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평면은. 그러면 이 임계각보다 큰 각도에서는 이제 어떻게 된다? 요게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와서 굴절되는 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뭐냐? 어떤 면에 빛이 들어가서 나가는 게 없고 다 반사돼서 나오는 현상 같아서 이거를 우리가 전반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전반사일 때 임계각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우리가 굴절의 법칙을 쓴 거예요. n1 sin 세타 1은 n2의 sin 세타 2인데, 이때 요 세타 1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임계각이 되겠죠. 그리고 자, 세타 2라는 게 굴절각, 튀어나와서 가는 굴절각인데, 이게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임계각에서는 90도가 되겠죠. 따라서 요 식을 구해보면 여기가 이제 C가 되고 여기가 90도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인 세타 C는 얼마가 되죠? N1분의 N2 요 값이 되는 거죠. 그죠? 요거일 때 이제 세타 C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임계각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번은 반사에 의해서 평광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 여기에 이제 이쪽에 지면에 이제 점이라는 게, 노란색 점은 지면에 수직한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지면이 있으면 지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수직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지면하고 나란하다, 이 화살표는 나란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이런 빛들이 들어와서 굴절이 일어나는데, 굴절대에서 들어가는 빛은 뭐 똑같아요. 입사한 빛이나 굴절대에서 가는 빛이나 똑같은데,
반사가 돼서 가는 빛에는 일정한 방향의 성분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무슨 성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면에 평행한 이렇게 지금 화살표 아래 위로 되어 있는 이것이 사라져서 이렇게 한쪽 방향의 빛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건 아니고 어떨 때? 세타 B 플러스 세타 R이 90도일 때. 그래서 이때 이 세타 B를 갖다가 우리가 블러스트 앵글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특별한 경우일 때만 반사가 되면서 빛이 평강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굴절의 법칙에다 넣고 계산을 하면 N1 사인 세타 B 이게 이제 입사각하고 이제 반사각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N2 사인 세타 R인데 세타 R이 90 마이너스 세타 B가 되니까 요 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서 써보면 탄젠트 세타 B는 N1분의 N2가 되거든요.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브루스터의 앵글이다. 그리고 그럼 세타 B를 구해보면은 탄젠트에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이걸 우리 뭐라 한다? 브루스터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낚시를 하러 가는 거죠. 낚시를 하러 가면은 저쪽에서 빛이 수면에 비쳐서 내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눈이 부시게 되는 거죠. 이 눈부심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선글라스에 뭘 끼게 되느냐? 평광판을 끼게 되는데 그 평광판은 어떤 성분을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겠어요? 지금 요 노란색 점을 없애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평광판은 그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면에 수직한 성분으로 평광판의 평광 방향을 맞춰주면 이 빛이 사라져서 눈부심을 없앨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까지도 조금씩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뭐 빛의 반사, 굴절 이런 내용들을 오늘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수식적으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빛에서는 반사가 일어나고 굴절이 일어나고 빛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평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분산도 일어나고 뭐 이런 식의 용어들이 나타나는 거를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굴절률이 뭔지, 굴절률의 정의가 뭔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반사의 법칙은 세타 1과 세타 2가 같으니까 너무 쉬워서 금방 알 건데 굴절의 법칙을 꼭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굴절의 법칙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